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금방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들께서는 선택 1, 선택지 3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정말 아이들마다의 개성도 다르고 아이들마다 가진 장점이 달라서 이랬었는데 A라는 결과. 똑같은 아이였었고 똑같은 행동이었었는데 B라는 결과, C라는 결과가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해가 되면 될수록 어머님들하고 상담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한참 고등부 강의를 하고 처음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는 저도 되게 이렇게 명쾌했었어요.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별로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솔루션을 되게 정확하게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기회도 정말 많고 기적도 정말 있구나.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진짜 생기네. 이런 정말 다양한 사례들 때문에 뭔가 결정을 확 내려드리는 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좋은 답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항상 한 10년 정도를 설명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 어머님들이 정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은 이런 경우는 A라는 솔루션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좋지 않다라는 거는 알지만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는 조금 더 단언적인 단어들을 조금 써 볼까 해요. 이렇더라고요 어머님. 이러셔야 합니다. 좋지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오늘은 조금 그런 단어들을 써서 이제 초등학교 1 학년이 돼서 앞으로 어머님이 인제 12년에 정말 학습 대장정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어머님들께 쪼끔은 쪼끔 편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해야 되는 어머님들께 해야 되는 설명회의 반절은 당연히 이번에 1월 학기에 시작되는 책 수용 프로그램 소개일 거예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인제 예비 1 학년들은 실세 과정을 쭉 1년 동안 나신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은 한 30분 정도 짧게 책 수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뒤에 인제 저희가 앞서 받아 놓은 사전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사전 질문들하고 이제 초등을 들어가시는 어머님들께 제가 그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쪼끔 더 수월하게 앞으로의 수학 인생을 아이에게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해요. 자, 앞에 1, 2, 3, 4 단계를 하는데 한 30 분. 자, 처음에 인제 책 수용을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아이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인제 1 학년 초저 학생들이 할 만한 인제 저희는 인제 예비 1 학년이지만 예비 1 학년 학생들이 할 만한 1년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리고 정말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단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아마 요 부분이 어머님들이 오늘 가장 이 설명회에서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머님들의 어머님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책 수형은 이렇게 4 단계로 진행이 돼요. 일단 어머님들이 주어진 8 주의 커리큘럼에 맞춰 아이들에게 책을 준비해 주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그 주에 해당되는 책을 아이들은 먼저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바로 워크북을 푸는 게 아니고 아직은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요. 어머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스토리와 수학적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할 걸 기대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건 중등이 돼도 어머님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인제 중등반도 있었고 수학 동화들, 수학 도서들을 아이들한테 읽혀 보면서도 오히려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시죠? 책에서 뭔가 이렇게 주제들을 뽑아내는 학습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다 보니까 책을 굉장히 스킵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독보다 다독을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우리 항상 학교에서도 그렇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골고루 많이 읽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들은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 책들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1이기는 하지만 책을 아이들이 읽었다고 해서 이 책을 다 이해하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워크북을 풀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책을 찾아보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 질문 중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책을 옆에다가 놓고 워크북을 풀 때마다 찾아보는데 괜찮나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도 성인들도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부분들이 인제 전반적인 거는 기억이 나지만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은 잘 기억에 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쪼끔 찾아봐서 아이들이 메모할 수 있도록 그 워크북에 적을 수 있도록 하셔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책을 읽고 워크북을 보기 사이에 워크북을 푸는 사이에 핵심 영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봐야 돼요. 이 핵심 영상은 앞서 읽은 책에서 스토리 부분은 쪼끔 줄이고 수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책 속에 주인공들이 나오고 마치 자기 이야기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 한 3분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핵심 영상을 보면서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어. 그런데 저런 게 저런 수학적 내용이었구나.'라는 거를 일단락 여기서 뭔가 정리를 하고 나서 워크북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워크북을 아이들이 푸는데 술술술 잘 풀림사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학원에서는 이 워크북을 선생님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이들은 이거를 처음에 핵심 영상을 봤다고 해서 핵심 영상을 본 거죠. 책을 읽고 핵심 영상을 봤다고 해서 잘 풀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크북을 풀다가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셔야 돼요. "너 왜 책도 읽었고 핵심 영상도 봤는데 워크북을 못 풀어?"가 아니고 워크북은 책 너머의 어떤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수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초1 정도의 인제 초저고 우리가 초저 전체를 볼 때는 초1, 초2, 초3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교과 과정을 이 책의 내용에 접목시켜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이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워크북을 풀면서 모를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님들의 대처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책을 읽었고 선생님과 함께 티처스 가이드 영상이라는 우리가 가상 수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워크북을 풀면서 예습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가지고 책 워크북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내용들의 한 60% 정도 '반절보다 쪼끔 더 했다.'를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 네가 책을 읽은 거를 가지고 요 정도를 해결해 냈구나.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완성도는 티처스 가이드를 보면서 이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가상 수업을 들어간 겁니다. 수학자 선생님이 진행을 해 주실 거고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워크북을 풀면서 궁금한 것들 분명 그 내용들이 아이들이 워크북을 풀면서 남겨 놓았던 문제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기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가상의 친구들이 해줄 거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하, 아하." 하면서 워크북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수학적 지식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이 워크북 푼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를 보면은 '아 티처스 가이드 영상 안 봤구나.' 그냥 책을 봤고 그냥 영상을 봤고 어머님이 답지를 보여주시면서 해결을 했구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틈틈이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실 때 아이들하고 함께 어떤 표시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 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데 다 그런 것들이 빠져 있을 때는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문제집하고 쪼끔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맞췄으니 모든 걸 해결한 거 아니냐가 아니고 아셨죠? 그냥 풀었고 답을 맞췄다가 아니고 티처스 가이드 영상을 반드시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세뇌당하거든요.
요 선생님의 말톤이라던가 친구들의 말톤도 이 아이들이 보통 본인들의 생활하고 비슷한 환경을 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도 좋은 말들을 여기에다가 넣어 놨어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주는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 놨어요, 선생님들의 말에. 8주 동안 계속 듣고 있는다면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틀려서 다시 풀어도 괜찮아? 아 다른 친구들도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저런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고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저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위안도 받고 '아 이렇게 고치는 거가 당연하구나.'를 들으면서 성장하게 하고 싶거든요. 초1은 이게 필요해요 어머님. 어느 누구도 들려주지 않는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해 주는 선생님의 멘트들 그러니 꼭 티처스 가이드 영상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 과정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세요.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성장한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쪼끔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제 이렇게까지 인제 티처스 가이드를 보고 마무리를 적겠죠 아이들이. 그럼 어머님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쪼끔 아쉬운 부분은 어머님들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저희들이 8 주라는 굉장히 단기 미션이 있는 저희가 어떤 수학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올려서 끝이야. 그러면 아이들하고의 대화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엄마 올렸어? 엄마 네가 한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렸어." 이게 마시고 우리 항상 아이들하고는 작은 사건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여기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어쩌면 초1의 아이는 자기가 목표를 갖고 요 정도 2달의 미션을 수행하는 글쎄요. 그런 게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첫 번째 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한 주를 쪼끔만 소중히 여겨 주시면 수학을 요만큼 배웠다 이면에 이것보다 더 큰 걸 얻으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 왜냐면 사진 찍으면서 어떠시겠어요? 페이지마다 아이들이 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도 아이한테 나쁜 말 말고 인제 어머님들은 항상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머님들이 이런 말은 쪼끔 상스럽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초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실 거 어차피 8주 해야 되는데 쪼끔만 8 주의 완성도를 보셔야 되세요. 쪼끔 아이들이 글씨를 아주 개발세발 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야 이걸 지금 글씨라고 썼어?" 라고 하실 게 아니고 "와 어떡해. 야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려면 쪼끔 창피하다. 우리 이번 요거는 쪼끔 다시 고쳐 보면은 어떨까?" 아이들이 싫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 다른 친구도 쪼끔 글씨 잘 썼다. 우리 쪼끔만 요거는 고쳐 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다가 또 쓰실 때 '아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글씨를 했는데' 이 과정들 이 변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 아이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랬다. 쪼끔은 하기 싫어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랬다. 기특하다. 이 변화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냥 수학만 내가 풀렸고 책 읽었고 워크북 풀었고 끝냈다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걸 얻으실 수 있어요.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땠고 저번 주에는 어땠고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쪼끔 쉬워했고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다 몰랐던 어떤 거를 알게 됐어요. 디테일한 작은 칭찬들이 아이들 마음에 되게 새겨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올린 글도 보고 싶어 해요. '이번엔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을까?' 대놓고 아이한테 너무 잘했어." 보다는 쪼끔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특했다." 라든가 이런 멘트들을 아이들을 쪼끔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아셨죠? 8 주간의 짧은 미션을 꼭 그냥 어 했고 올렸고, 했고 올렸고가 아니고 이 안에서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요 2달하고 끝나게 될진 모르지만 아이하고 또다시 어딘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때 색수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건 어땠니? 우리 그때 어떤 게 힘들었었니?" 라는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이 기억이 '그때는 그랬었는데. 아 그 책을 다시 펼쳐 볼까? 그때 그런 게' 굉장히 기억에도 많이 남는 어떤 행위일 수 있거든요. 자, 단순히 그냥 책 8권을 읽고 올려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것 이외의 많은 것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여기까지 인제 책 수양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 인제 어머님들은 이제 핵심 영상을 보고 티처스 가이드를 보는 어떤 툴 안에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 저는 이제 과정 전체를 설명드렸고 인제 이 라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접수를 하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저것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인제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사이트는 메스몽 라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보실 수 있으신데 자, 이 저희 영상은 쪼끔 PC나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초기 화면은 이렇고 저희는 초저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니 초저는 이렇게 4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시고 들어가면 8주치 영상이 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시고 들어가 보면 영상이 이렇게 3 종류가 있습니다. 학부모 가이드 영상은 어머님들이 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의 교과랑 수학 교과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내가 어머님들께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아요."라는 이런 코멘트까지 조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영상들을 아이들은 보게 될 거고 워크북을 풀고 티처스 가이드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화면들도 이래요. 꼭 이거를 꼭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시간도 그렇고 요새는 여행도 많고 또 인제 겨울 방학이다 보니 또 인제 여기저기 인제 다니실 거니까 핸드폰에서도 꼭 바로 가기 바탕화면에 깔아 놓고 핸드폰 터치해서도 꼭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는 워크북 풀기죠. 그리고 질문 중에 오늘 선택지 중에 어머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 아이의 수학 단계는 이런데 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단계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에 제가 쪼끔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의 책 수영 단계를 선택할 때는 교과 단계보다 이 워크북에 수록된 글들을 읽을 수 있는지 왜냐면 책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읽어요. 그냥 그거는 스토리가 담긴 쭉 연결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는데 생각보다 워크북을 못 읽더라고요. 워크북에도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워크북의 글을 읽고 써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하고 우리 아이가 이해한 거를 써낼 수 있는 문해력하고가 동시에 고려돼야 돼요. 제가 지금 잠깐 보여 드리고 이것보다 더 어머님들이 카페에 직접 들어가시면 다른 친구들이 그 단계에 한 워크북들이 다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쪼끔 보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는 우리 아이한테는 어렵겠구나. 이거를 다 읽고 쓰는 건 이거를 지속한다면 우리 아이는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 같아.' 이것들을 어머님들이 쪼끔 판단해 주셔야 되세요. 일단 보여 드리는데 제가 7세 것부터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7 세는 레벨 테스트가 확실합니다. 왜냐면 7 세를 저희가 학원 입장에서 저희가 인제 처음 메스몽을 오픈하고 7 세를 3 번이나 실패했어요. 저희는 요 정도까지는 7 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7 세는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잘못 아이들을 열심히 뽑아 놨더니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이들에게 수학적인 성장을 일으키기 이전에 책을 읽어 줘야 되고 쓰게 해 줘야 되고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반면에 어머님들은 보내 놨더니 도대체 수학을 배우고 오는 게 없는 거죠.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없고 아이들은 배워오는 게 없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안에 문해력과 독해력이 있어요. 아이들이 읽고 쓰고를 못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책이라는 걸 수단으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읽고 쓰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성장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세는 레벨 테스트가 되게 높아요. 완벽하게 읽고 쓰지 않으면 안 뽑아 줘요. 그런데 1 학년들은 달라요.
초1은 학교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서 학교에서 본인이 지금 잘 읽고 쓰기를 못한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강하게 푸시하면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따라오세요. 그래서 1학년들은 반들이 한 5레벨 정도가 있어요. 7세는 딱 2레벨밖에 없거든요. 이 5레벨이 저희 책 수영을 지금 시작하려는 어머님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진짜 읽고 쓰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초1을 올라가는데. 그러면 절대로 초저 단계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저희 7세 단계가 나와 있는 게 7세가 정말 우리가 그냥 유치원에서 7세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책 수영 7세는 학원 7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쓰기가 다 되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과정을 예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제가 오늘 그래서 7세 것과 초저 거를 다 같이 담았어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7세 거가 아니고 자, 이제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7세 1단계를 할 건 아니에요. 7세 1단계는 정말로 이제 한 자릿수 덧셈을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 글을 전혀 스스로의 자기 생각을 쓸 수 없어서 단답형으로밖에 쓸 수 없는 친구들은 7세 1단계도 괜찮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7세 3단계 정도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의 양이고 7세 3단계만 해도 수가 84, 98 보이죠. 요 정도의 수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이 받아올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가 아니고 수학 동화는 기본적으로 개통을 요구하고 있어요. 개통 수학을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를 가르칠 때 그 윗까지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1학년 1학기 3단원을 가르치는 게 수학 동화가 아니에요. 1학년 1학기에 3단원의 수가 한 자리수가 나왔으면 두 자리수, 세 자리수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7세 1학년은 이게 덜 한 편이에요. 초등 중학년을 가면은 한 2학년, 3학년 정도 거만 시작 단계가 돼도 3, 4, 5, 6 과정이 한 번에 한 동화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의 주제가 돼서 이걸 확장할 수 있도록 책들이 잘 쓰여져 있고 워크북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세 3단계만 돼도 수가 시작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 자릿수의 덧셈 뺄셈까지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자, 4단계만 돼도 문제 해결을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될 거라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리고 수학 탐구 노트도 저희가 인제 메스토픽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제 문제풀이를 쪼끔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쪼끔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의 글밥을 요구합니다. 초저 1단계만 돼도 생각보다 빈칸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체계도 커지고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깊어집니다. 2단계는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죠. 뭔가 스스로 그리기도 해야 되고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세고 꼼꼼해야 됩니다. 3단계만 되면 조금 더 문제도 어려워지면서 써야 되는 것도 많아져요. 보통 2단계부터 2학년이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어요. 초저 2단계부턴 2학년이 해야지 조금 요렇게 생각해놔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제 3단계도 이렇고 4단계가 되면은 쪼끔 더 폭이 넓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인제 2, 3학년 초저니까 초중을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3학년 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3, 4학년 거를.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어려워지고 써야 되는 것도 많아집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1년 과정을 조금 보여 드릴게요. 7세는 이렇게 1, 2, 3, 4단계가 있어요. 1단계, 3단계가 매스 스타트로 되어져 있고 이 매스 스타트 책은 어 인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책의 비주얼이 음 유아 같이 생겼어요. 초등이 읽기에는 그 너무 어린애 책 같아." 이런 게 되게 크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인제 원서가 있고 미국의 미판 영어 원서가 있고 전 세계 한 56 개국 정도에서 56 개국에 번역이 돼서 출간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쓰여진 책이 학교의 수학 교과서로도 채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메스 스타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A 단계는 조금 7세에서 1학년 정도가 맞고 요 메스 스타트 B 레벨 2, 3는 외국에서는 요게 2학년, 3학년 과정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도 단계를 조금 이렇게 나눠 놨고 어머님들께서 조금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A 단계, B 단계를 하려면 메스 스타트 전권 50권 세트를 가 있으셔야 되시겠죠? 고것만 딱 팔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제 전권 세트가 세 책이 한 400,000 원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주고 줘?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책이 전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시중에 잘 검색해 보시면은 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새 책 같은 중고가 한 10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쪼끔 보시는 것도 권하고 이 책은 도서관에도 많이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빌려 대여해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2 단계 스콜라스틱은 우리나라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라딘 어디 뭐 많은 인제 저희 책 서점들 온라인 서점들에서 책들을 팔고 있으니까 이거는 단권으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인제 어머님들 책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 놓는 거 보면은 요 메스 스타트 A랑 B도 한국어 책 한솔교육에서 나온 한국어 책 안 보고 직접 영어로 된 원서 사서 아이들한테 읽히는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똑같이 다 팔고 있습니다. 사셔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번역본이 없는 스콜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번역본을 제공도 하고 있고 이 모든 책들은 영어 원서가 있는 책들은 유튜브에 책 제목을 검색해 보면은 외국은 정말 친절하게 그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책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여주시면서 다 읽어주고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4 단계 동화책으로 선정한 스토리텔링 요 뭉치 P 단계는 음 우리 인제 요 네 시리즈 중에서는 마지막 단계고 인제 초등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죠. 유일하게 한국어 책인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함께 읽으셨을 때의 피드백이 어떠냐면 어 억지스러워요. 내용이 좋은데 어린아이들한테 읽혀야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이들의 실생활에서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제 옛날에 인제 우리 인제 다른 역에 나온 인제 이런 동화들을 기존에 있는 동화들의 내용에다가 이 내용을 쪼끔 입혔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는 억지스럽지만 아이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이 호 5권 우리가 볼또 8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지금 5권만 나와 있잖아요. 이 이외의 3 권은 저희가 메스토픽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 볼 만한 어떤 주제를 가진 그런 책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쪼끔 대비해서 문제를 읽고 답을 바로 단답형으로 쪼끔 적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문장제 문제들 같은 것들도 담아 놓는 단계들을 쪼끔 선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초저를 시작하실 거를 계획하지 마시고 쪼끔 요런 단계들을 잘 이용하시면 쪼끔 더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면 인제 초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저는 1-2 학년이 하는 거고 3 학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시리즈, 기초 잡는 시리즈, 신통방통 시리즈, 뭉치 시리즈.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수학 동화 하면은 요 4 시리즈가 대표적인 수학 동화로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이 위는 유명한 그러니까 단편들이 많이 나오고 이 밑으로는 출판사들에서 막 100권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수학 동화들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수학 동화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얘기할 거고 뭐 서점이든 학교든 주민센터든 뭐 없는 곳이 없을 거고 대부분의 초저액의 추천 도서들이 학교에서 뜬다거나 뭐 이렇다면 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해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자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책수형 아이들을 선택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단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쪼끔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 수형의 단계를 결정할 때는 1 번이 교과 진도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질문 중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연산은 3학년 거를 하고 있고 교과 문제집은 한 2학년 걸 하고 있다. 또는 교과 문제집 없이 연산만 쭉 나가서 우리 아이의 연산이 3, 4학년 정도를 하고 있다. 어떤 단계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애매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교과 진도로 보시면 안 되시고 문제가 조금 쉽다고 해도 이 언어적 상황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지금 1학년의 경우는 아니었고 7세 경우에 우리 아이가 연산을 초등을 하고 있어서 7세 3단계를 신청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더라. 뭐가 어려운지 뭘 잘하는 건지 어머님들이 잘 못 파악하시고 계신 거세요. 연산을 푸는 거는 얼마든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그게 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앞에서부터 기승전결을 가진 문장을 읽고 누가 어떻게 해서 뭘 했다는 걸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뭘 하라는 건지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또 다른 능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책수형의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아이가 먼저 글을 읽는 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책도 읽어야 되고 워크북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머님들이 옆에서 다 해주시는 건 저는 7세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학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이들 스스로 읽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 단계를 가서 글밥이 좀 적은 상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도 그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핵심만 뭐 이렇게 단어만 쓴다. 어머님 이것도 습관이 돼요. 이때 잘못 들여진 습관은 나중에 아이들이 2, 3학년 올라가면서도 단어로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써줘야 돼요. 그거를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결정할 때는 이거를 꼭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7세 1단계예요. 얼른 넘어갈게 보세요. 7세 1단계는 그냥 말 그대로 초일, 초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수들이 가장 많이 나와져 있죠. 보시면 초일 9, 5에서부터 10 비교하고 모양 비교하지만 5에서 10, 50까지, 9에서 50까지, 100까지 조금 틈틈이 가고 있고. 우리 아이가 초1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수를 50까지 몰라요. 저 7세 1단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저가 4단계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1학년 때 7세 4단계 하고 2학년 때 초저 4단계를 해도 충분해요. 독서는 아이들의 연산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글 안에 녹아있는 그 단원의 연산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낮게 보는 게 맞아요. 제가 7세들을 넣어 놓은 이유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그 높은 단계, 높은 책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면 안 되세요. 자, 7세 2단계만 봐도 이제 초1과 초2-1이 조금 같이 들어가고 있죠. 책이 높아져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물론 도형이기는 하지만 이제 1-2, 2-1의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3단계는 이제 연산들이 계속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높아지고 있죠. 보시면 3단계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두 자릿수의 덧셈 뺄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형들도 이제 삼사각형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자, 4단계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등학교를 준비한다던가 이제 뭔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책은 이 8주 모두가 다 굉장히 언어적인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수학은 어렵지 않아요. 7세 4단계에 나오는 수학은 그냥 1, 2학년들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살벌하게 언어적인 환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에 써야 되는 것들도 조금 많고 그래서 뭔가 이 아이에게 문제풀이를 준비해 줄 수 있고 문제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1학년들을 가볼게요. 초저 1단계는 1-2하고 2-1, 요 2-2의 요 부분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마지막 단계 7세 4단계에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메스토픽이 2개 이렇게 집중돼 있죠. 1단계, 그러니까
7세 끝하고 초저 1단계에 집중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배운 그 책에 나온 수학적인 내용을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많이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2단계밖에 없어요. 매스토픽은.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동화들을 읽어 나갈 거고, 자, 2단계만 돼도 이제 2학년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1, 2학년 거는 맨 처음에 덧셈 뺄셈만 나오고 이제 2학년 것과 3학년 것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저는 1, 2학년 아이들이 초저는 2학년까지도 어머님들 포함입니다. 초저가 1학년이 아니고 2학년도 있어요. 2학년 아이들은 또 3학년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2학년이 딱 초저 2단계를 시작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학년이 2-1, 2-2, 3-1, 3-2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3단계, 4단계는 비슷합니다. 3단계는 이제 2-1, 2-2가 있고 3-1, 3-2도 같이 있죠. 4단계도 2-1, 2-2, 3-1, 3-2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가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초저 2, 3, 4를 하면서 1년을 놔야지. 그럼 이 아이에게 3학년 정도가 책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어지고서 학교를 뭐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이 되는 초저라고 한다면 7세 3, 4단계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빠르고 글 읽기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초저 1단계 정도 이 정도를 권해 드립니다. 잘 이해하셨겠죠?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책 수영의 교과 커리큘럼이에요. 이거는 7세밖에 제가 안 담았는데 이제 7세도 보시면 왜냐면 저희가 7세 커리큘럼이 초 1, 2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초 1, 2가 요 정도 2단계 가면서 2단계가 초록색이에요. 초 1, 2도 되지만 초 2 것도 조금 나오네? 초 3단계는 2학년, 1학년 2학기에서부터 2학년 1학기께 많아지고 있네? 마지막 단계는 1학년, 2학년께 전반적으로 언어적인 환경이 잘 나와지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7세서부터 저희 초저, 초중이 저희 왼쪽은 초1, 초2, 초3, 초4, 초5 추리기 쭉 가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단계가 높아지면서 교과 커리큘럼도 이렇게 교과에 맞춰서 넘어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한 3년 정도, 3개년, 4개년 정도에 걸쳐서 책 수영을 진행하게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책을 읽으면서 수학을 이제 우리 교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도 계속 이렇게 성장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 내용을 보고서 어머님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끝났고요. 우리 아이들이 초1 단계를 초저 단계를 신청했을 때는 다시 저희가 7세 단계는 8주 패키지밖에 없어요. 메타버스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초저부터 메타버스 과정이 생깁니다. 저희가 8주 패키지든 메타버스든 저희 코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진을 올려주시면 코멘트를 달아주실 거고 그리고 이 책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어머님들이 활동하실 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내용 이 책을 읽고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활동을 했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조언들을 거기 해주실 거세요. 많은 어머님들이 책 수영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올리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냥 아이하고 그냥 집에서 둘이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나 그냥 그거 했어가 아니고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경험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요. 8주의 단기 패키지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코치 선생님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면서 거기에 다 리스트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의아해해요. 왜 아이들도 다 이제 초1 정도면 컴퓨터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관심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거 하고 올리고 하고 있는데 난 왜 안 올려? 근데 그걸 왜 안 올려라고 아이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올리는 걸 하는 순간 본인도 귀찮아지거든요. 우리는 다 편함의 동물이잖아요. 아이들 되게 편해해요. 엄마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되세요.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업된 상태에서 우와 이렇게 해서 올리고 찍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고 와 선생님도 너한테 이렇게 너무 잘했대. 우리 다음 주에는 끝나고 나서도 우리 그때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 그냥 제발 그냥 아이하고 둘이 할래요. 이런 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더 오픈형으로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해 주시고 하시기를 바라요.
자, 저희가 7세, 초저, 초중 이렇게 세 과정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각 과정마다 4단계가 있습니다. 7세는 말씀드렸듯이 8주 패키지만 있고 메타버스 단계가 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 7세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학원에서 7세들 대상으로, 그것도 대치동 7세들이 대상으로 이렇게 줌 수업으로 아이들을 했었죠. 근데 하고 나서 저희들 모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7세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1시간 수업이면 30분이 화면에서 사라져요. 한 1분에 한 번씩 지우개가 떨어지거나 연필이 굴러 떨어지고 책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화면에서 30분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아이들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주스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잠들어요. 주스러 내려갔다가 의자를 잠깐 벗어난 순간 화장실로 가버려요. 이게 우리 7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7세들은 뭔가 저희가 메타버스 과정이 없고 초저부터는 확실하게 메타버스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 과정을 통해 잘 성장하고 있고 메타버스는 저희 코치 선생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나서 어 요 책에 대한 내용을 코치받는 거예요. 워크북을 막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거는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분량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그것들의 완성도를 훨씬 높여주는 이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하는 과정들은 또 저희 공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택이 요 7세 것들도 선택하실 수 있고 그지만 그거는 메타버스가 없다는 것. 자, 초저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 8주 패키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메타버스 과정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것.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래 계획은 30분이 들었어야 30분이 지났어야 되는데 45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봐도 요 초저 초1 입학할 때 선택하는 어떤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단계보다. 왜냐면 이때 선택하면 4단계가 쭉 가져야 되는데 2년을 텀을 두고 1학년, 2학년을 텀을 두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꼭 이거를 초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아이의 독해력과 문해력에 맞춰서 책을 읽는 정도에 맞춰서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언어적 환경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단어들을 저도 선생님들의 영상들을 만들면서 좋은 단어들을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아이들도 유아 언어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수학적 용어, 좋은 단어들을 쓰려고 굉장히 영상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7세서부터 꾸준히 2년 과정을 밟으셔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